자, 이제 다음은 이제 임진일주입니다. 임진일주. 임진일주는 을계무 임수의 성향이 있는데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적 성향이니까 임수라고 하는 생각을 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조절했지만 이거는 제어한단 말이죠.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생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임인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했을 때 어느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느냐? 그러면 임자가 더 빨리 돌아가고 임인이 빨리 돌아가겠지만 임진일주는 왠지 그 제한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자일주가 50개를 생각한다면, 임인일주가 한 30개를 생각한다면 임진일주는 뭐 10개 정도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 그만큼 뭐냐면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임진과 임술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임진은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이 안에 개수가 들어있어서 나름대로 임이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임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정화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정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이 합의돼서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측면이 좀 달라서, 만약에 이게 10개다 그러면 요거는 한 5개 정도로 아이디어가 바뀌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뺑뺑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활동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다. 그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같은 생각을 내도 임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30개만 낸다, 이런 개념이고, 임자일주는 무조건 다 50개를 낸다 치면 임진일주가 10개의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다음에 임술일주는 5개 정도, 뭐 7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생각, 뜻,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지지나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내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인내, 참는다, 이런 얘기죠. 견뎌낸다. 뭔가를 견뎌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임자일주라면 마음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때려쳐, 필요 없어 하고 뛰쳐나가겠죠. 근데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면, 원래 임진일주는 어떻습니까? 임이라는 글자는 생각이 많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임자는 내가 화나면 뛰쳐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임진이 되면은 화나도 안 뛰쳐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제어가 임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고 이 진인 경우에는 나를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죠. 막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거래도 뭐냐면, 진은 술하고 달라서, 진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그 뿌리가 이렇게 같이 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제어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기의 능력은 발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신자진 또는 이런 거로서 있어서 톤은 톤데 이게 사실 약간 물이 들어있는 톤이다 보니까 임수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잘 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발달이 돼 있다, 이러니까 결국 이제 관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또 이제 진이 용이지 않습니까? 용. 진이 용인데, 용은 뭡니까? 뭘 제일 좋아합니까?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일주는 물 만난 용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 만난 용.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물을 만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 활용이 잘 되는데, 어느 분야냐? 관직이나 이런 쪽의 분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보다는 어느 쪽이다? 직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고위직 또는 아니면은 큰 대기업, 가르치는 일, 참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인성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참을성이 좋아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임진일주는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을 잘 컨트롤하면서 참을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어찌 보면 헌신적인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뭐 말은 또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상관이라는 거고, 이제 비견이니까 겁재는 약간의 경쟁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일들을 잘하니까 임진일주들이 직장 생활하면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물적 성격의 특성을 보면 지혜, 총명, 재치, 기억력, 고집, 이거는 이제 임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심, 임전무태, 자립정신, 결단력, 자신감, 이거는 이 진이 갖고 있는 평관적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관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자립심이라든가 또 싸웠다고 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편관은 무관이란 말이에요. 무관, 칼싸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일주들이 이 정관과 편관의 차이는 뭐냐면, 직장의 고위직에도 정관적인 직장은 행정직이고요, 편관적인 직장은 그 특수직에 속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일주가 왔다, 그럼 내가 지금 뭐 정부에서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직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직장 내에서도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특수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쪽에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특수한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응변, 다재다능, 명예심, 권위적, 이거는 이제 임기응변은 당연히 임수적 성향인데, 그것이 평관적 성향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한, 왜냐하면 기술을 배우려면요,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거를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훈련하는 기간을 우리가 관적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관성이 강한 사람 중에 기술자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식상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그 기술도 기술이라고 해석하지만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다듬어서 내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술자라고 해도 그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기술자와 편관이 발달되어 있는 기술자는 기술적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기술이 아이디어를 득하는 그 안에서 자꾸 창조한다. 지금 얘기하면 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기술이다. 이거는 상관 식신적 기술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뭐 자동차를 분해했다 다시 조립하고 분해했다 다시 조립하고 막 이런 거는 편관적 성향이에요. 기술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라도 편관적 기술은 그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기술이라면, 식신적인 것은
재능과 기술을 자꾸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같은 기술이라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직장이나 속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갖고 막 만들고 이런 거는 다 평관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육자가 되더라도 혁신적 교육자들은 말을 잘한단 말이죠. 순간순간 임기응변을 잘하는데 이런 평관적 기술자는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걸 잘한단 말이죠. 애들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야 일로 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무르는 걸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자라도 이게 다릅니다. 말 잘하는 교육자가 있고 아이들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와라 가라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 잘한다. 그럼 용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가 무궁하고 응기응변 뭐 이런 것들 잘하잖아요. 변화가 무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 잘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한다 이런 얘기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 소유욕이 강함도 이것도 평관적 성향인 겁니다.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조절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남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누르려고 하는 성향도 강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소유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만 소유욕이 아닙니다. 재라고 하는 건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관도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은 소유인데 사실은 재보다는 관이 더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관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쟤는 그나마 적당히 그래 네가 알아서 판단할 건 또 판단해줘 이런 식의 약간의 극을 해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데, 관인 경우에는 강력하게 그걸 갖다 제압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적 성향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관성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임진일 줄 말고 뿐만 아니라 관성이 강한 사람, 뭐 소위 말해서 격국에서 편관을 갖고 있는 격국을 가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남을 다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얘를 상대방을 주물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뒤에 지구리에 약하다 이런 속견속결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제압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제압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말을 꼭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구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임진인데 이 관이 돼 있으면 약간 신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수가. 그죠? 다행히 그래도 개수가 있어서 아주 신약하진 않습니다. 술토보다는 신약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임진인 경우에는 관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구력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인색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용이 그래요. 용이 용이 좀 예를 들어서 좀 급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관성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유순함이 또 도를 넘어서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